소비자 행동론 13- 소멸, 망각, 세이핑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멸이란 사전적인 용어인데요. 자극, 기대되는 보상 간에 어떤 연결이 제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없어진다 그러죠.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멸된다. 자극이나 기대되는 보상 간의 어떤 연결이 제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망각은 자극이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것인데 잊혀진다는 것이죠. 망각. 그리고 세이핑이란 어떤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른 반응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과 강화했다, 소멸, 망각,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강화와 망각, 소멸, 이 내용으로 되는데요. 자극을 계속해서 강하게 줬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부정적 자극이 나왔을 때는 망각이나 광고 중지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것들을 자극과 기대되는 보상이 연결되는 것이 제거될 때는 소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 학습인데요. 나이키 운동화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조율하고 재구조화를 시킵니다. 나이키는 나이키 운동화에서 다시 어떤 나이키 캐주얼화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스포츠화, 농구화를 만들었다가 또 나이키 조깅할 때 쓰는 조깅화, 나중에 급기야 나이키 골프화까지 이렇게 나가서 지금 나중에는 나이키 골프 용품까지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 학습은 학습을 자극과 반응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정으로 인지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인지적 학습으로 보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원숭이가 매달아 놓은 바나나를 따먹는데 닿지 않으니까 도구를 이용하고 또 동료가 그 도구를 잡아주면서 바나나를 따먹는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에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자극과 반응과의 어떤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첨가했다가 조율하고 재구조화를 시키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나이키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이키는 나이키 운동화에서 다시 조율해서 재구조화를 시킨 거죠. 스포츠의 각 부문별 이렇게 세부적인 운동 종목의 신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영상 관계를 확립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인지적 학습의 비교적 단순한 예인데, 소비자들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가 머리에 떠오르도록, 생각나도록 욕구와 브랜드 간의 연상관계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빨리 떠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하지? 마데카솔 연고가 떠오르게 하는 것. 요걸 지금 광고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엔 아이가 둘이에요. 작은 아이, 큰 아이. 저기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까 상처 없이 지켜줄게. 식물 성분 마더스케어, 마데카솔케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마데카솔 연고를 연상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런 것, 기계적
연상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가탄 광고도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시리고 이가 나는 잇몸병에 이가탄 잇몸 딱 좋아 명인제약 이가탄 명인제약 이가탄. 자, 이렇게 이가 시리고 먹다가 아프고 이렇게 했을 때 뭐지? 이가탄이 생각날 수 있게끔 기계적 연상 관계를 확립시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이제 보면서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광고를 봤던 내용과는 다른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건 필요역적 연계가 이건 안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기계적인 연상 관계를 어떻게 확립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광고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마케팅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또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게 광고의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리적 학습인데요. 인지주의 학습과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양 측면을 통합하는 학습에 의한 특별한 형태가 대리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모델링으로 불리우는 대리적 학습은 개인이나 타인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 결과를 관찰할 때 일어난다 하는 내용인데, 대리적 학습이죠. 타인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이 어떤 유명 스타가 광고를 했다 그랬을 때 그걸로써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 드라마 속에 PPL인데요. PPL은 전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간접 광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션을 입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브랜드 것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리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긍정적 사용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에 대다수 사람들은 따라서 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PPL 광고가 많이 있죠. 지금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미스트롯의 링티 같은 그런 광고는 PPL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스타들이 링티를 마시는 것을 간접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리적 학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사용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보는 것이죠. 이 내용을 대리적 학습이라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기억인데요. 소비자가 어떤 의미를 기억하고 일화를 기억하고 절차를 기억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장기 기억 속의 정보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일화 기억을 반영하는 이미지로서 저장되거나 또는 우리 기억하는 사실과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문장, 의미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복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향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합니다.
삼양라면은 우리나라 라면의 효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라면을 만들어낸 회사인데요. 그래서 한동안 삼양라면이 라면 시장을 독점했는데 추억의 그 라면의 향수를 기리고 그 복고의 그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옛날 디자인으로 삼양라면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지금 로봇 마징가젯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인이 됐어도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생각하고 그 향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이게 소비자의 어떤 의미 있는 기억, 일화의 기억, 어떤 절차의 기억 등 이런 것들 중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일화 기억을 반영하는 이미지로서 이렇게 저장되거나 또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사실과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장 또 의미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라면이 처음 나왔는데요. 라면 끓이는 법이 이미 라면 봉투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라면을 끓인 사람들이 국수 끓이듯이 처음부터 찬물하고 같이 끓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수처럼 그냥 물 부어서 끓이는 줄 알고 넣어서 끓였는데 그때 라면이 퉁퉁 불어서 굵은 라면을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그 요즘 광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문구용품 뭐 지우개와 똑같은 과자 어떤 문구용품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디자인으로 똑같이 해서 먹는 신품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 걸 봤는데요. 그것들은 어떤 학교 다닐 때 어떤 추억을 기리면서 조금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향수를 일으키고 복고 마케팅 진행을 했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나이키에 대한 회상인데요. 마이클 조던 내용이 나이키 에어, 그런 나이키 농구, 그래서 레브론 제임스, 나이키 숍스, 빈터 카터, 나이키 줌 울트라 라이트에서 중간에 나이키를 중심으로 두고 각자 운동 선수를 연상시키고 또 그 운동 종목을 연상시키면서 나이키 골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이키 심지어는 패션에 이르기까지도 나이키 모자 이런 것까지도 나이키에 대한 회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골프 선수에게 나이키 모자를 이렇게 쓰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골프 용품과 연결시키는 어떤 나이키에 대한 회상의 사례를 여기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도 변화와 강화의 조건 내용인데요. 어떤 신념은 구매 기준의 중요성보다 변화시키기 쉽다고 이렇게 구매 기준 중요성보다 변화시키기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케터들인데요. 태도는 그 제품에 대한 관여 수준이 낮을 때 변화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내용인데 관여 수준이 낮을 때 변화시키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여 수준이 높은 것은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완전한 근거 있고 정확성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관여 수준이 낮을 때 변화가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약한 태도는 강한 태도보다 변화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태도가 약한 태도일 경우 변화시키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 평가 시 소비자가 자신감이 거의 없는 소비자들에게
태도 변화시키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도가 모호한 정보의 바탕을 둔 경우에 그 태도는 변화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 변화 및 강화 조건에는 보통 관여 수준이 낮을 때, 또한 약한 태도일 때 변화가 용이하고, 소비자가 브랜드 평가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소비자일수록 태도 변화시키기가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태도가 모호한 정보의 바탕을 둔 경우 변화시키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마케터들은 거기에 대한 마케팅 응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 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보통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을 보면 어떤 정보의 원천이 있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매체를 통하고 수신자가 있고 행동으로 가는데 그 소비자 행동이 다시 원천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 중에서 보면요, 원천은 관련 기관 및 자극인데 제조업자라든가 촉진 관리자, 광고 대행사, 판매원, 광고 모델, 여기에서 원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 주요 활동은 소비자하고 제품 관계를 분석하고 촉진 목표 및 예산을 결정하고 촉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촉진 전략을 평가하는 것, 이 내용인데, 이 메시지는 광고를 통하고 판매 촉진을 하고 PR을 하고 인적 판매, 판매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촉진 커뮤니케이션을 기여하는데 적절한 의미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촉진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광고는 TV, 라디오, 잡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광고,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촉진이라든가 PR 이런 내용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매체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TV, 인터넷, 잡지, 신문, 전단, 다이렉트 메일, 전화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매체를 이용하고 촉진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데 촉진 메시지를 적절한 청중에게 노출하기 위해서 유통 채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선택을 해야 홍보 효과가 클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이건 TV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 것인가. 인터넷으로 하는데 모바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PC를 겨냥한 것인가. 이 내용들이 대상 소비자에 의해서 유통 채널, 홍보 채널을 판단해야 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이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소비자와 고객은 구분된다 그랬죠. 고객은 구매한 사람이고 소비자는 사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컨슈머와 커스터머를 구분하는 방법, 고객과 소비자, 고객, 커스터머, 소비자, 컨슈머를 구분하는 방법, 굳이 구분한다면 고객은 구매자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사용자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구분한 이유는 구매자라 그래서 꼭 사용자인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구매는 엄마가 했으나 사용은 어린이가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는 엄마가 했으나 사용자는 아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고객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는 소비자인데 커뮤니케이션 해독화를 하는데 메시지를 접촉하고 촉진을 해송하고 행동으로 연결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수신자로부터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행동을 하는데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매장을 가든 오프라인 매장을 가든 점포에 접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킵니다. 이게 좋더라 나쁘더라 사용기를 적게 됩니다. 이 내용이 다시 원천 관련 기관이나 기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피드백이 되게 되는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인데요. 태도 변화를 위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중간에 뭐가 있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광고가 들어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광고나 판매 촉진, PR, 인적 판매 이 내용을 매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인터넷, 모바일, TV, 잡지, 신문, 전단, 메일, 전화 등 이런 내용 매체를 이용하고 소비자에게 전달을 한 다음 소비자는 구매하고 그래서 점포를 하고 마지막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남기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13-2에서는 소멸망각 세이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기계적 연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광고의 노출을 소비를 시키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브랜드가 생각나도록 연상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노출시킨다는 내용 중에서 마데카솔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광고를 한번 봤고요. 이가탄 이 잇몸 치료약 붓고 시리고 아플 때 이가탄을 먹는다는 이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광고로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피로 회복제도 여기에서 광고가 있었는데 연동이 안 돼서 넘어가 본 부분이 있습니다. 대리 학습인데 내가 아닌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 사용 모습으로 발견된 경우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동 결과를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그 학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유명 스타가 입었을 때 되게 저 옷이 예쁘네, 나도 그렇게 저 옷을 입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패션 모델을 보면서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온 모습들을 보면서 대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따라서 하더라. 그래서 브랜드들은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 유명 스타를 이용해서 모델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대리 학습을 하는 저 사람이 입은 거 보니까 예뻐, 그래도 나도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서도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이 패션을 피팅을 했느냐 입었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인의 긍정적인 사용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가 또 뭐 이거 사용해 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대리적 학습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화의 기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저장됐고 또 어떤 의미로서의 저장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억 속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김밥 같은 경우도
지금 남녀노소가 김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 김밥을 소비시키는 소비자는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데요. 1953년생에서 63년생 사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세대에서는 김밥은 굉장히 즐거운 날 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김밥을 먹었고 소풍 갈 때 김밥을 먹고 즐거운 날이 있을 때마다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김밥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운 생각이 연상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김밥을 먹으니까 그 김밥을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냥 거의 망하는 일이 없이 진행이 될 정도로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많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많이 먹는 주로 한 번씩 먹어보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먹었던 2세까지도 그냥 김밥은 편하게 먹는 거고 간단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먹어서 김밥 소비량이 어떤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남는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베이비 세대는 그 추억 속에 먹었지만 그들의 2세는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었던 기억으로 편하게 또 김밥을 다시 먹게 되는 것 때문에 고객의 향수에 의해서 연결선상이 진행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키에 대한 회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태도 변화의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태도 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2 수업을 비대면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